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8월 25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뉴욕 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18%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 플러스 0.29%,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플러스 0.41%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금리 기조 재확인 또는 태세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는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좀 상승을 해 주었는데요. 당분간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심리가 강화됐습니다. 이제 25일로 예정된 이 잭슨홀 미팅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주최로 해마다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이 잭슨홀 미팅이 25일에서 27일까지 개최되는데요. 26일로 예정된 제롬 파월 페드 의장 연설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긴축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등 매파적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커진 가운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한때 3.12%까지 높아졌습니다. 8월 초에 10년물 금리가 2.55% 수준인 거에서 아주 가파르게 오른 것이죠. 또 한편 전일 오후 닐 카슈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페드가 가까운 미래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카슈카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8% 또는 9%일 때 우리는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고정하지 않는 위험을 무릅쓴다며 페드는 그 상황이 발전하는 것을 분명히 피하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나는 인플레가 2%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볼 때 비로소 안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대체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7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과 동일한 2,735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1% 증가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또 미국 집값도 3년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주택담보대출 데이터 분석 회사인 블랙나이트에 따르면 7월 미국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77% 하락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집값이 하락한 것은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폭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1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미 원유 재고 감소 등의 상승했는데요. WTI 10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1.15달러 상승한 94.89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재생에너지, 자동차, 식음료 업종 등의 상승세가 조금 눈에 띄었다. 그리고 종목별로 체크를 해보면요. 기술주부터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닷컴, AMD, 베타, 넷플릭스 등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은 살짝 약보합,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뉴스에 의해서 공항 PCR 검사 이런 거 이제 좀 폐지 이야기가 좀 솔솔 흘러나오면서
이 여행항공 카지노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좋은 흐름이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특히 크루즈 쪽이 좋은 흐름 보였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홀딩스랑 로얄 캐리비안 주가 각각 8%대, 7%대 상승했습니다. 카니발 주가도 5%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주식 분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주가 0.22%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장 마감 이후 테슬라는 3대1 주식 분할을 완료하고 25일부터 주식 분할된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다른 전기차주인 니콜라, 루시드, 리비안 등도 모두 다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뭐 연료전지 쪽, 우주항공 쪽, 모두 계속 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태조 이방원, 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주, 그리고 조선주, 2차 전지주, 방산주, 원전주. 물론 원전주는 좀 이제 쭉 올랐다가 흐름이 살짝 꺾였어요. 그래도 일단 태조 이방원이 지금 계속 시장을 이끌어왔다. 같이 한 벌써 3주 전인가요? 그때부터 공부하시고 계속 매매하셨던 분들은 수익 크게 챙겨 가셨을 거고,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셨다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대신에 이제 지수가 상승했음에 따라 막 급하게 올라간 것들은 안 보더라도 종목 차별 장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하방에서 머리 들고 좀 밑에서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의 종목을 노리는 게 더 좋다라고 우리가 또 지난주부터 공부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좀 여행주, 뭐 리오프닝주 이런 게 해당될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제 시장에서 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또 들고 계셨던 분들, 뭐 물려 있었던 분들은 마이너스 폭이 좁아졌을 거고, 새롭게 진입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 계속 좀 종목 차별 장세로 이어질 거라는 건 알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흐름 쫄지 말고 지켜보자고요. 지금은요, 절대 인버스에 몰빵할 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뭐 가는 종목이 가는 거야 하면서 100% 담아서 주식을 끌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공부한 정도로, 공부한 흐름대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넣어가면서 사고팔고 하고, 그리고 인버스를 하려면 음봉 공략, 분할 매수 해서 천천히, 또 이러다가 이렇게 박스권 흐름 나타날 수 있거든요. 또 반등 나오다가 올라가면서 5일선, 21선 부딪힐 때, 그때 또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 이런 거 흐름 계속 공부하시면서 지켜봐야 되는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거, 그거 체크하시면서 공부할게요. 어제장, 다행히 어쨌든 쿵 떨어졌다가 외국인 수급으로 반등 세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시장은 조금 더 기대할 만한데요. 물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종목에 한해서겠죠. 모든 종목이 잘 가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계속 시장 체크하시고 장중에 실전 투자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 그거 꼭 한번 체크해 주세요. 요즘 주식 누나가 또 새롭게 출근하고 아직 출근한 지 이제 일주일째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인 라이브 방송 시간대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 한번 또 고민해서 다음 주부터는 정기적으로 뭐 낮 방송이든 아니면 저녁 라이브 방송이 저녁 방송이든 좀 정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라이브 방송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서 공지해 드릴게요. 이 직장 생활이 쉽지가 않네요. 우리 수많은 직장인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출근길 화이팅 하세요. 우리는 이따 또 오늘은 점심때 라이브 방송 제가 점심을 포기하고 할 거예요. 왜냐 어제 같이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점심 대신 여러분들이랑 방송 켜서 같이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따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또 만나요.